안녕하세요, 명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헌터커브 2년 타고 느낀 현실적인 장단점, 그리고 오토바이 타기 힘든 대한민국 현실까지 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솔직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 입장, 현실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헌터커브는 바이크는 참 이쁘고 좋은데 뭔가 저는 좀 답답해요. 좀 출력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어요. 2년을 타면서. 왜 그런지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헌터커브의 장점, 첫 번째, 연비. 이거는 진짜 미쳤습니다. 리터당 40에서 60km 킬로미터를 가는데, 공식적인 연비는 60km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 평균 40에서 50k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퇴근, 모토 캠핑, 장거리 투어 다 합쳐도 기름값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클래식하고 이제 오프로드도 달릴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요. 짐 실으면 작은 어드벤처 감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감성이 좀 좋죠. 세 번째, 기어 방식이 쉬워요. 클러치도 없고 자동 원심식 4단 기어입니다. 초보자도 여성분도 그냥 타면 됩니다.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쉽고, 기어 바꿔주는 재미도 살짝 있고, 이제 시동도 안 꺼지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넓은 리어렉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넓어서 짐 실을 걱정이 이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토 캠핑 그냥 바로 싹 가능하고, 짐은 옆에 사이드로 달아도 되지만 리어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헌터커브는 튜닝 파츠가 많아서 자기 스타일에 따라 꾸밀 수 있는 재미가 있고요. 다만 국내보다는 해외 직구가 답이긴 하지만 이게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래도 이제 요즘은 직구가 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직구로 많이 파츠를 구매해서 꾸미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터커브는 또 전륜 ABS 1채널이 있고요. 이게 125cc지만 ABS가 달려 있어서 긴급 상황에서도 좀 안심이 됩니다. 안심은 돼요. 시트고는 800mm, 무게도 가볍고 슬림해서 제공할 일은 좀 발인이어도 크게 없지 않을까. 제공할 일은 좀 드물고, 이 시트고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좀 약간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출력입니다. 출력. 당연히 125cc라서 출력을 논하는 게 웃기긴 한데, 제가 2년을 타보니까 출력에 대한 답답함이 있긴 합니다. 큰 도로에서는 추월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최고속 90에서 100km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거는 아무리 땡겨도 85 이상 나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도에서 트럭 추월을 하기가 힘듭니다.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기는 좀 싫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강풍 불면 좀 약간 오토바이 자체가 많이 흔들려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약간 진짜 낙엽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토바이가 가벼운 것도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브레이크 감각. 전륜 ABS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제동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급제동 시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긴장하게 됩니다. 이건 제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 세 번째, 이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 제가 발인이라서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비포장도로에서는 좀 진동이 올라오고, 장거리 주행 시에도 이 진동 때문에 손떨림이 좀 심해요. 그리고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최대 단점이긴 한데, 이 가격이 아마 최대 단점이지 않을까. 정가가 489만 원입니다.
이게 125cc 치고는 좀 비싼 축에 속하죠.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단점이지 않을까. 근데 뭐 감성값입니다. 감성값. 이 감성엔 가격표가 없잖아요. 자기 만족이긴 한데. 그래서 단점에는 뭐 추월 불가능한 출력, 강풍에도 흔들리고 뭐 엉덩이도 아프고, 제동감이 아쉬워, 뭐 급정거도 좀 무섭고, 또 단단한 서스펜션, 감성값 포함 489만 원이라는 125cc가 좀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좀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현실, 좀 제가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면서 많이 공감 가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제 오토바이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바이크 타는 자체가 힘든 구조예요. 첫 번째로 모든 오토바이가 이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제 진입을 못합니다. 투어나 목행 갈 때마다 뭐 우회해서 엄청 돌아가야 하는 일이 많고요. 우회 도로도 타다 보면은 시간도 체력도 다 빠져요. 이게 좀 힘듭니다, 많이. 뭐 이제 물론 당연히 일반 국도로 가면 장점도 있긴 있어요. 큰 도로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장점이긴 해요. 간단한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륜차 통제 구역이 좀 많아요.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고속도로 진입 금지, 다리, 터널, 일부 구간은 진입 금지하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동차 중심 교통 문화여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 때문에 양보나 배려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제 기준에는요. 뭐 이거는 좀 공감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또 이륜차라면 이제 배달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요.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법을 지키는 라이더분들이긴 한데, 약간 이 배달 라이더분들도 물론 다 이제 교통 법규를 지키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반 이상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인식 자체가 안 좋다. 그래서 좀 도로에서 좀 약간 쫓겨나는 느낌이 강합니다. 좀 인식 자체가 안 좋고. 세 번째, 전용 주차장은 없고 이게 단속이 좀 많아요. 이건 가까운 일본을 보면 부럽긴 하더라고요. 인식이나 정비 인프라도 선진국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이. 서울은 특히 심각하고, 라이더는 그냥 과장해서 배달이나 이게 공예 취급받는 것 같기도 하고, 과장해서요. 사고 나면 책임은 100%인데 라이더에 대한 보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이더에 대한 인식 자체가 후진국이다. 제가 생각할 때 배달 라이더 사고 때문에 일반 라이더까지 욕먹는 현실이, 이게 진짜 크나큰 현실이죠. 그리고 선량한 라이더가 제일 손해보는 구조가 우리나라다. 물론 배달 라이더 분들도 신호, 속도 준수하실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뭐 말하다 보니 단점이 점점 늘어나는데, 근데 이건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륜차의 인식, 정비 및 서비스 인프라, 그리고 제도적 법적 문제, 달릴 수 없는 도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헌터커브는 정말 좋은 바이크입니다. 단점도 있지만 감성도 있고 연비도 좋고 실용적이죠. 우회 도로로 빙빙 돌며 오늘도 우리는 멋진 바이크를 타고 불편하게 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탑니다. 왜? 바이크는 단순히 탈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라이프 스타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타고 느낀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이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 시점으로 보는 현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바이크 문화가 좀 더 발전하고 인식도 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법적 문제도 좀 약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보면 참 옆나라 일본이 많이 부럽긴 해요.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